불리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이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려다가 지금 입건이 된 상황 좀 뒤늦게 알려졌고, 뭐 건진법사도 강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오는 이유? 뭐 이게 권력 누수 현상이 본격화됐다, 캐비닛이 열렸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렇게 보세요? 누군가가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자, 이번에 경찰 당신은 고소하고요. 자, 딴 데서는 저 이런 거 조사하고, 저기 검사하든 이런 거 조사해. 뭐 이렇게 스케치를 그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동안 권력으로 막 억눌렀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잃을 단계에 가 있으니까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처벌을 받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억눌려왔던 것들이 터지고 있다. 권력은 힘이 있을 때는 누를 수가 있죠. 근데 힘이 약해지면 그게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누가 봐도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그런 짓을 했다면 그건 벌 받아야 될 일이고, 그렇죠. 이철규 의원 아들도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거를 이철규 의원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보도가 안 되게, 문제가 안 되게 누르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 바로 잡히는 계기.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의혹들을 우리가 제기했는데 그냥 내팽겨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건 뭐겠어요. 권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권력이 약해졌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정말 더 많은 일들이 많이 나올 거고, 지금 요거는 약한 고리를 건든 것 같아요. 가장 약한 고리. 네. 그래서 더 큰 게 많아요, 지금? 흉흉한 소문, 뭐 반장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소문이요? 괜히 나 유도신문 해가지고 또 저 고소당하게 진짜 못 들었어요. 고소당하게 저 진짜 못 만들려고. 들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순진한 눈빛으로 나한테 물어보면 나 순간적으로 얘기할 뻔했어. 나 또 고소당할 뻔했어. 저 진짜 못 들어가지고. 아, 뭐지? 흉흉한 소문이 아, 다 이렇게. 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작가님이랑 PD님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공덕구차에서 네. 저 변호사 비용 대줄 건가요? 그래서 그거 한번 3천만 원. 서정욱 변호사 친하시다면서요. 정욱이는 직고하느라고 지금 바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드러나는, 3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는 확실히 권력 누수 현상, 그렇게 봐야 돼요. 현상 맞다. 저는 뭐 거창한 적폐청산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명백한 불법 비리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죄를 털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보다도 저는 뭐 쉽게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사도 그렇고 디올백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사실은 범죄에 계속 연루돼 있다는, 디올백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받은 거지만, 네. 받아서는 안 될 물건들을 받은 거지만은 어쨌든 그렇고, 장모도 사실 이미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네. 이거는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큰 죄예요. 금융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잔고를 자기 얼마 없는 건데 여기 300억 있어. 이렇게 막 해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요. 이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이라서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강하게 처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저 잔고 위조 증명 정도 이렇게 크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엄청난 범죄예요. 주변에 혹시 통장 잔고 위조 증명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 해서 무슨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사실. 그걸 어떻게 하나? 네. 근데-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근데 김건희 여사가 V0로 불렸는데 과연 장모가 가만히 있었을까? 또는 장모의 지인들. 이런 의혹, 물론 너 정말 반성하고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을 거고, 실제로 앞서 흉흉한 소문들에는 그런 얘기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경찰들을 올해 공무원시험에서 많이 뽑아야 될 것 같다. 인력이 더 필요해요? 수사할 게 많아요. 아,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호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의문인 부분이 많아요. 일단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비화폰 불출 대장, 그다음에 비화폰 통화 내역을 검찰에 제출했다라는 건데, 이게 경찰에서 달라고 그렇게 하고 압수수색을 할 때도 안 줬던 건데 검찰한테 줬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차에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검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발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이거 진짜 검찰이 계속 반려하는데 맞는 건지 봐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해서 회의를 열었더니 오늘 회의 결과는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
그러니까 검찰 니네 왜 청구 안 했어? 약간 이런 경찰 손을 들어준 결론이 나왔어요. 아니 김성훈 차장이 검찰이랑 뭐가 어떻게 됐길래 경찰에 안 주는 자료를 검찰에 주고 그다음에 검찰은 이렇게 압수수색 아니 구속영장까지 계속 3번이나 가려고 왜 이런다고 보세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저희 첫 번째 의문은 네. 서부지검에서 왜 3번이나 반려를 하느냐 네. 영장을 물론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나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그럼 할 수 있죠. 네. 무작정 구속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영장 심의에서 그 9명 중에 6명이 구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있잖아요. 네. 김성훈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2가지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인데 네.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법원이 거기에 대한 판단 주체인데 그렇죠. 당연히 거기 결정권자인데 영장을 했는데 그 체포를 못하게 막고 무기까지 동원하려고 했고 더군다나 직권남용으로는 여기에 항의하는 간부들 대기 발령까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뭐 비화폰이나 이런 거 서버 삭제도 했고 지시했다는 의혹. 삭제 지시도 했고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때도 물론 이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는 아마 내란이나 이쪽이어서 뭐 직권남용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약간은 직권남용도 뭐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데도 여러 증거 이 대기 발령이 아니라고도 자기가 대기 발령 시킨 게 아니다. 전혀 그날 연락이 두절된 거다 이 사람과. 네. 그래서 그냥 잠깐 너는 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호처 다른 간부들이 얘기하는 거 다른 진술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가 중대하잖아요.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음으로써 네. 막고 시도하고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말 경찰과 경호처가 총격전 벌이는 거 아니야? 떨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중대한 이 범죄를 그냥 놔둡니까?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법조계 사람도 물어보니까 이해 안 된다. 물론 한 번 정도 반려하는 거는 뭔가 경찰의 수사가 조금 미진하거나 그럴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그럼 좀 더 잘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계속 요건을 바꿔가면서 기각했거든요. 반려했거든요. 네. 그런 건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검찰. 말이 안 되는 일을 저질렀죠. 네. 아니 여러 가지로 의혹이 있고 경찰에서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리해가지고 제발 좀 영장 청구나 좀 해주세요. 발부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제발 그렇죠.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게 청구 좀 해주세요. 그것도 안 들어주는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김성훈하고는. 네. 안 그러면 왜 김성훈 이렇게 하겠어요? 증거인멸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박 실장님이 내부 소식통 얘기해 주면서까지도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는데 네. 제 내부 소식은 들키면 안 돼요. 뭐라고? 두 분 다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내부 소식도? 내부 소식통이 워낙 많아요. 내부 소식통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한 짓을 하는 거는 네. 뭔가 감추고 비밀스럽게 좀 보안 유지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궁금해요. 김성훈 개인적으로. 씨랑 검찰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좀 더 큰 게 답답해. 이미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말고도 내란 관련돼서 김성훈 차장이 혹시 뭘 아는가? 김영용 국방부 그렇지, 장관의 그렇지. 최측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개업날 7시에 안가에서 조지 경찰청장 김공식 서울청장을 불렀을 때 네. 당시에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은 쫓겨나고 그 자리에 김성훈 차장이 그 자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럼 보고도 하고 그러면 그리고 국무회의 때 그날 있었던 국무회의 형식의 간담회 때 그때도 경호처 인력들이 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성훈 차장도 알고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도 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네. 또는 이제 노상원에게도 비화폰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민간인에게 가는 걸 알았느냐? 김용인이 아무래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상사였던 김용인이 부탁한 대로도 경호처 차장으로서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는 걸 알았다면 안 했어야죠. 네. 본인은. 근데 그런 것도 알았다. 수사할 게 이 사람 따로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45년 만에 끔찍한 짓을 했는데 이 전모가 지금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막 무르르기로 이상한 소리 뭐 트집 잡고 절차에 대해서 이러면서 전모가 지금 다 막
어수선하게 돼버렸어요. 네, 좀 흐트러지고 있는 듯한 좀 느낌이 네, 들긴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있으면 백서로 써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되는 걸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어쨌든 뭐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 적정하다고 했으니 다시 좀 청구를 해서 그럼요. 좀 해야죠. 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각종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변호사 통해서 자기 의견을 내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카드가 있다. 내 말에는 증거가 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동안에 이제 국회 증인으로 채택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 보조기구를 차서라도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전달이 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돼서는 강혜경 씨가 최근에 자신의 계좌 입금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뭐 최모 씨, 박모 씨 이런 사람들이 통장에 돈을 보냈다라는 건데 여론조사비를 입금했다라는 건데 뭐 차명으로도 하고 본인 이름도 하고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그게 한 1억 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시장 쪽은 난 몰랐다. 근데 이 정도 됐으면은 이 정도 나왔으면은 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자꾸 나는 몰랐다, 아니다. 네. 나 그 사기꾼이라 생각해서 상종을 안 했다. 그런데 아들이나 측근이나 양아들은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돈까지 주고받고. 네. 저도 꽤 보좌관을 해봤잖아요. 제 모시던 대표가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했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내 돈 한 500만 원 들여가지고 당원들 한 2,000명 여론조사 했어요. 저 그냥 대표가 되면은 나한테 뭔가 이득이 있을 테니까 내가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 7차례 하고 20몇 차례 하면서 그걸 1억 원을 들여서 한 3천만 원 쓰고 뭐 1억 원 이상 쓰고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상이진 않죠. 네, 그거를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르시는군요. 아유,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믿으세요? 그럼 기다려 주시죠. 본인이 기다려 그 아저씨. 여론조사를 더군다나 미공표 여론조사잖아요. 네. 총 27차례인데 대구시장 경선 그다음에 전당대회 때 대선 후보 때 그럴 때인데 이거를 박대기 경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측근이죠. 최용희 아들의 친구죠. 네. 이분들이 최용희 씨 같은 경우는 4,600만 원인가요? 들어서 4,100.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네. 그래서 순전히 개인적인 관심. 네. 본인이 이걸 가지고 뭔가 캠프에서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갖고 4천 얼마를 쓴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제가 솔직히 이렇게까지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죠. 그래야 사실은 맞는 그렇죠. 거죠. 그래야 정치적 입지로 고생했네 이 얘기라도 뒤에 알았더라도 그거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없었다. 소심해서 그런가? 그러면 이분이야말로 키다리 아저씨죠. 남몰래 뒤에서 돕는. 그 이런 게 알려지면은 괜히 나 칭찬받고 그러면 나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냥 나 혼자 관심 받기 그냥 그럼 왜 했어요, 그러면? 나 혼자 그냥 와 이랬구나 기쁘다. 도대체 왜 이유가 뭐예요? 왜 한 나 거예요? 그냥 홍준표 시장 좋아가지고 홍준표 시장 내가 그냥 도와줬어. 갑자기 노래 한 곡이 생각나는군요. 하세요. 나 혼자 술을 먹고 나 혼자 여론조사 보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도 안 있어요. 돼. 네. 이제 아니, 대구지검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홍준표 시장을 분명히 좀 소환할 거고 이 정도면은 아직 최용희 씨나 박재기 씨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저도 못 들었습니다. 압수수색하고 뭐 폰도 이렇게 하면 포렌식 하면은 뭐 문자 주고받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박대기 사장도 그렇고 어쨌든 돈을 계속 줬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은 전혀 모르는 그분이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마음에 섰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돈의 출처는 과연 뭐냐? 본인 개인 돈이냐? 그렇죠. 차명으로도 보냈는데 그렇죠. 어떻게 개인 된 거냐? 돈이냐? 네. 이런 것까지 나중에 검찰 수사가 갈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자기 개인 돈 해서 뭐 이렇게 수천만 원씩 내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런 조사를 나 혼자 보면서 와 이게 지금 막 막상막한데 흥미진진하군. 변태죠 그러면 그게. 다음 주 거 줘봐요. 너무 기대돼.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을 자꾸 우리한테 이해하라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태균 씨 쪽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홍준표 측에서 이제 돈 보낸 거 갚으라 이렇게 독촉하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발한다고 하면 이게 일종의 협박이잖아요. 협박에 통하려면 상대방도 이게 문제점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홍 시장 쪽에서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이 돈 거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았을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씨의 또 일방적인 주장이고 네. 여기에 뭐 어느 정도의 증거를 내세우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홍준표, 오세훈에 대해서는 어떤 원한 심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기회 잡아서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명확하게 증거를 내세우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증언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 사람들하고 통화했던 거 통화 내역 아니면 녹음 이런 거를 좀 공개를 하든지 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증거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명태균 씨는 김영선 씨한테도 돈 받고 네. 그다음에 출마자들한테도 돈 받고 진짜 여러 군데서 받았죠. 네, 해가지고 지금 네. 구속된 사람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지만 어쨌든 범죄 혐의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다 믿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대화는 정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녹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많은 대화가 사실은 주변인들에게 의시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대통령과 연락하고 여서와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씩 과장이 섞일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사실로 밝혀진 게 훨씬 많지만 지금은 과장이 섞여 내가 이런 존재야. 과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사무적인 겁니다. 강혜경 씨가 박대기 씨가 자꾸 돈 달라고 한다고 김태효 소장한테 밀양국 연구소에 네. 돈 달라고 한다는데요. 그랬더니 아씨 내 나중에 갚는다고 3, 4월에 준다고 했는데 왜 그래? 안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그래. 그냥 아주 사무적인 얘기여서 이거는 사실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과장하려고 대중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사무적으로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한 그렇죠. 거니까. 지인들에게 본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돈 없어 이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사실의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그래. 이런 걸 봐서는 뭔가 홍준표 시장 측을 압박할 카드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합리적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 쪽에서는 뭐 몰랐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뭐 주장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나온 게 저거잖아요. 네. 박대기 사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제 일단 김태효 소장이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이 밀양국 연구소의 김태효 소장한테 박대기한테 받아라. 그래서 5천만 원씩 2번을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박대기가 그 다음에 빌려준 돈 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앞서 이제 박대기 사장이 그 수천만 원을 박재기 들여서 아닌가요? 박대기 박대기예요? 예, 예. 아, 아닌가요? 박재기인가요? 제가 박재기인 것 같아요. 제가 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장은 무슨 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남도시개발공사 박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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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죄송합니다. 박재기. 대기가 아니라 박대기는 박재기가 맞다고 합니다. 제가 그 대기라서 기자, 헷갈렸어요. 기자. 대기가 헷갈렸습니다. 네. 그 박재기 사장이 어쨌든 그 돈 없다고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여론조사를 순전히 개인적 지원과 그 관심에 수천만 원을 들어서 그 전에 여론조사를 했다? 이거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빚독촉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네. 개인적인 관심으로 여론조사를 뭐 홍준표 시장 관련 여론조사 했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이게 뭐 빨리 어쨌든 수사를 좀 검찰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수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제 머릿속에 대기가 너무 오래 남아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뭐 새로운 게 뭐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선에 반드시 출마해서 완주하라고 해라. 협박이죠. 협박. 네. 뭐가 더 있는 걸까? 증거 자료는 뭐 그때 계속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뭐 이렇다 할 건 없다. 그냥 주장만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오세훈 시장 측에 물어봤어요. 네. 명태균 씨 이런 얘기 주장을 하는데 그랬더니 다 거짓말이다, 헛소리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부탁을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여론조작을 해달라고 했거나 여론조사 비용을 줬거나 이런 거는 없다. 그렇다면 뭐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네. 하여튼 고약한 사람한테 걸린 것 같다. 그러게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본격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경선에 나오고 대선에 나왔을 경우에 또 터트릴 뭔가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오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까지 봐서는 뭐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가장 충격적인 거는 김한정 회장이 3,300여만 원을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 네.
오세훈 시장의 후원의 장격이 냈다는 게 가장 타격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측의 해명 또 김한정 회장의 주장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그건 나도 모르게 이루어졌고 그 보고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으로 갔다. 네. 그렇게 해서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의심은 가지만 그 얘기도 설득력이 아예 없는 건 사실 또 아니에요. 실제로 보고서들이 갔다는 정황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이 많긴 하지만 일단 명태균 씨와 안 좋게 헤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명태균 씨를 보면은 뭔가를 좀 내놨잖아요. 네. 대통령 여사를 협박할 때도 예전에 오빠 카톡도 그렇고 뭘 하나씩 툭툭 내놓으면는데 지금은 이제 송셰프랄지 뭐 장어탕 이런 건 내놓는데 강혜경 씨도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아직까지는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정적인 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쪽은 좀 마지막에 지켜봐야 될 이제 것 같네요. 정말 대선 뛰어든 다음에 내놓을지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요. 조금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3일에 대구로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대한민국 1% 맛을 찾아드리는 통영해인에서 오늘 준비한 메뉴는 고소하게 맛이 오른 도다리 회입니다. 씹는 맛이 살아있는 새꼬시, 부드러운 순살, 취향껏 즐기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상큼 달달한 디저트도 준비했는데요. 제주 산지 직송으로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제주 천혜향을 농가 돕기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제주 산지 직송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3일에 대구로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더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어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꼭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모습을 연출할까 궁금했는데 이제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사과가 진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집권당 대표의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해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 지금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앞둔 시점에서 탄핵을 당한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대구 경북의 보수 지지층을 조금 더 확실하게 결집을 시키겠다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오늘도 보면은 지도부들이 막 TK 지역, PK 지역 이렇게 나눠서 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쪽 TK, PK 지역의 지지층을 확실하게 대선 전에 결집시켜 놓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성동 대표는 대선 후에 네. 당대표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뭔가를 좀 풀어야 나중에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 대구 경북에 당원들이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욕 안 얻어먹게 하려고. 이번에 가니까 막 정문으로 들어갈 때 권성동 XXX 번영세 XX 막 험한 욕을 엄청나게 네. 하더라고요. 거기서 시위하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들 좀 짓누르려고 하는 저 당대표 되고 싶어요. 그렇게 손 들고 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당대표.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전에 송채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 저격하려고 한동훈은 안 돼. 그러한 뉘앙스 신호를 주려고 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뉘앙스를 잘 알아듣고 정말 원하는 워딩을 해준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가 아니 말이야 집권당 대표 소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뭔가 누군가가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저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당대표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대립도 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당이 좀 이렇게 되고 보수파가 좀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거들었겠지. 안 그래요? 네. 그 대답을 좀 유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나 만나자고 한 사람들이나 네. 만나주겠다고 한 사람들이나 다 저는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인데 탄핵당한 전직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만나는 게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대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그렇지.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하는 것처럼 전당대. 당권에는 도움이 되는 그렇죠. 행위였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재밌는 상상이 하나가. 또 어떤 뭐 거요? 그래서 웃고 있었구나. 아니 기대된다. 그 국민의힘의 권영세 또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통령과 당 대표가 사사건건 부딪히다 보니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박 전 대통령 천혜향 어디 거예요? 맛있네요. 계속 생각.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권영세 원내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가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귤 좀 더 주세요. 한 5번 정도 해가지고 간신히 이끌어내서. 겨우 그때 마지막에. 아마 이명화 의원이 옆에 푹 찔렀을 거야. 한동훈이요. 그 얘기를 해야 되나? 한동훈 왜? 알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지도부가 의도한 발언이었다. 네. 그 발언을 박근혜 지도부가 대통령이 원하는 대답을 들었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약간의 덧칠을 어느 정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동욱 대변인이 그렇게 브리핑을 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겨냥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겨냥을 당한 한동훈 전 대표 책 지난주에 안 보셨다 그랬는데 혹시 보셨나요? 뒤늦게라도? 아니요. 안 보셨고. 아니, 저는 그걸 자꾸 의무상으로 생각하면 꼭 그럴 건 아니라고 봐요. 꼭 볼 필요는 없다. 꼭 그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 저는 그 기록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고 거기서 확인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거기서 기승전결까지 보면서 할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다 책 내잖아요. 네. 다 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볼 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사실 그걸 저는 책으로 보는 건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들을 보는 건 재밌는데 맞아요. 저는 기록 차원에서 사긴 했는데 저도 아직 다 읽지 못했는데 뭐 사셨어요? 네, 이런 게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한동훈 대표가 말을 바꿨을 때 당신 뭐 책에서 옛날에 이렇게 썼었는데 왜 말을 바꿔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기록 차원에서 뭐 사긴 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북 콘서트도 하고 이러저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돌풍인가요? 미풍인가요? 중풍은 없죠. 예. 그 정도는 아닌가. 중풍은 좀 또 다른 의미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네요. 좀 네. 그러네요. 돌풍도 아니고 미풍도 아닌 정도. 아닌 정도. 그런데 한 2달 넘게 사실은 잠복기를 있었는데 네. 그 나온 것 치고는 관심을 많이 받는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약간 삐뚤어졌는지 네. 그래서 자꾸 어디 가서 책 봤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더 보기가 싫어요, 사실은. 굳이 뭐 왜 제가 다 나한테 봐야 강요하는 되나. 거야? 뭐. 네. 아니 사실 안동훈 대표 뭐 최상병 특검법도 한다고 그러고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책에 있는 것만 다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굳이 뭐 그 본인이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쌓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제가 한동훈 전 대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과거에는 정치인 책을 쭉 봤는데 네. 뭐 꼭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기록이 아닌 거는 굳이 제가 지금 이제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다른 대선 주자군들은 네.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죠. 네. 네.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거나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책 내고 북콘서트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보도 보이고 메시지도 내고 있으니까 네. 보도할 게 한동훈 대표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대선 관련해서는.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도드라져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관심을 받고 언론의 회자가 되고 지나면 한동훈이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저거는 분명히 부작용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깜이에요라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계속 비상계엄 때요. 제가 정말 저 완전히 엿대는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네. 언제까지 비상계엄 얘기만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동훈 대표님 당신이 꿈꾸는 대한민국 뭐예요?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그런 AI 투자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이런 거 막 물어볼 때 술술술 한 적어도 2, 3분 정도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문화, 국방 2, 3분 정도는 자기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 보인다. 근데 책에 보면 뒤에 그 대담 형식으로 비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써놨다 뭐 이렇게 하던데 저도 책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게 뭐 약간 눈에 띄는 게 없나요? 그게 언론에서는 좀 안 나오죠. 보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 지금 비상계엄 때 뭐 했나? 그거에 네.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관심은 이제 얼마 못 갈 거라고 계속 뭐 그거
계속 봐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한번 얘기하고 끝난 거죠, 사실 네, 그거는. 이제 한동훈의 미래, 한동훈의 비전 이걸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비상계엄과 이재명 갖고 나는 대통령 깜이야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야 그래 준비는 좀 돼 있구나. 시켜놓으면은 윤석열처럼 그냥 엉망은 되지 않겠구나. 적어도 그 정도 최저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비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의 비전? 한동훈 대표가 지난 6월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 선언문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비전이 또 잘 돼 있었고 네. 우리 사회 문제점도 잘 짚었고 근데 그 뒤로 실제 당대표가 된 뒤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행동들로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제가 보는 한동훈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까칠한 모범생.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과 룰에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은 저는 정치인이 좀 아우르고 포용하고 통합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고개를 숙일 줄 알고 특히 지도자라면.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연민이라는 게 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제가 이렇게 이런 저렇게 듣는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않다. 뭐 나쁜 짓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됐는데 정권을 잡아서 어떤 비판 세력이 윤석열이 있어요. 뭐 더 많은 국정과제나 이런 것들인데 비판 세력과 누가 옳고 그름을 싸우고 다투고 이런데 그냥 다 소진될 것 같은. 내가 옳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한 거에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쓸 것이다. 그런데 그냥 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자잘한 것들은 그래 네가 맞아. 그리고 오케이. 자 이거 먹고 집에 가. 그러면서 좀 더 중요한 문제들을 정치인들이 품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줄 아는데 제가 뭐 한동훈 대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정치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국회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씩 오래 훈련되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좀 안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번 대선에 나오기보다는 좀 풍찬 노숙하면서 좀 그런 것도 좀 알고 네. 정말 서민들 어떻게 살고 어려운 것도 좀 알고 그랬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오늘 북꽃 선트를 하면서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 네. 비상계엄이 이제 해제 결의안 내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또 찬성했다가 또 왔다 갔다 했죠. 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궁금하네요. 한동훈 대표가 네.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누가 그 당시에 결정을 하더라도 나보다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당대표 그 자리에 있더라도 나보다 나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더라고요. 자신. 말씀하신 게 딱 그거네요. 자기는 잘했다. 집에 가서 그 거울을 가지고 와야 돼. 네. 말하는 거울이 있을 거야 집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좀 대답이면 어떻게 했겠니? 당신이 제일 잘했어요. 그거 거울하고 오라 그 거울.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답이면은 조금 좀 곤란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참모들이 물론 뭐 그게 이제 사람의 성격을 볼 수 있는 정확한 사례네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 하시는 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당신이라면 했었겠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과연 그런 대답이 좀 맞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신촌에서 학생들 만날 때 제가 또 한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건 기사를 보는데 한 학생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받은 사인을 찢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동훈 측에서 나중에 얘기하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많이 얘기해서 그 친구도 자기가 오해했었다고 갔다라고 했는데 네. 뭐지 하고 이렇게 좀 봤더니 찢은 이유가 한동훈 대표가 친중 좌파다. 그래서 라는 찢었다?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찢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나는 친중 좌파가 아니다. 그 중국에 대해서도 간첩법을 이야기하면서 북한과 외국, 중국 등 간첩 이렇게 하면서 친중 아니다라는 걸 좀 많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지금 아주 극우층들의 뭐 반중 정서 또는 뭐 아주 부정선거 얘기 네. 이런 거 있어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깨기는 힘들다는 거를 제가 전력적으로 힘들다는 거를 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정하게 어떻게든 이들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다른 정치인들에게 얘기 들으면 반중 정서가 상당히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반미든 반중이든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뭘 하겠어요. 다 지네들 먹고 살기 바쁘지. 그래서 별로 원래부터 뭐 친중, 친미, 반중, 반미가 없는 사람인데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친구가 대놓고 반중 정서를 얘기하면 굳이 처음부터 그건 아니야라고 할 건 없지만 잘 어떻게 해서 설득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당신은 왜 친중이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냥 난 친중 아니야. 여기 넘어가는 거는 저는 지도자의 모습들은 아니다. 그러네요. 근데 뭐 그 자리에서 막 찢는 것도 저도 영상으로 보고 했는데 그러면 당황할 수가 있고 주위의 참모들은 진짜 막 깜짝 놀랐겠네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오고 막 입틀 막 해가지고 막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도 보일 텐데 되게 거기를 좀 진정시키면서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시 사인해가지고 같이 사진까지 찍은 걸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한동훈 대표의 큰 강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저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컨텐츠를 잘 채우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기대했다가 기대가 훅 꺼져요. 네. 그래서 공부 더 열심히 하시고 계속 좀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친윤계가 지금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